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사회를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 이유지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요, 클라우드 데이터 암호화와 그리고 암호키 보호 방안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발표해 주실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엔트러스트 코리아의 마건일 차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트러스트 코리아 마건일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DP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업부의 세일즈 엔지니어를 맡고 계십니다. 네, 엔트러스트, 제가 뭐 이런 암호화, 그리고 키 관리,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죠. HSM. 그래서 이쪽 인증,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 좀 되게 오래된 전문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좀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엔트러스트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엔트러스트라는 회사는 사실 예전에 데이터카드라고 명명이 되었었고요. 카드 발급기 회사예요. 전 세계 그 모든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거의 대부분 저희 엔트러스트 회사에서 발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카드 발급기가 이제 메인 비즈니스지만, 이제 디지털 쪽으로 많이 저희가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인프라를 전환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자체를 디지털 비즈니스로 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특히 보안 부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수했던 이제 회사가 엔트러스트라는 미국의 PKI 회사를 저희가 맨 처음 인수를 해서 PKI 쪽의 비즈니스를 저희가 글로벌하게 시작을 했고요. 공개키 기반 구조. 맞습니다. 우리나라 예전 공인인증서. 우리나라에도 로컬 PKI 업체들이 상당히 기반 기술로 활용된 기술이죠. 그리고 최근에 한 2년 전쯤에는 저희 이제 엔사이퍼라고 해서 HSM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 벤더사를 저희가 또 인수를 했어요. 국내에는 그 HSM 비즈니스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저희 이제 하이트러스트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 암호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소개해드릴 클라우드 암호화 솔루션을 저희가 인수를 했고, 하이트러스트.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DPS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 엔트러스트 사업 부분 중에 HSM 쪽을 저희가 원래 계속 맡아왔었고, 저희가 이제 하이트러스트를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하이트러스트까지 제가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 이제 시작해보고자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0년이 넘는 회사네요, 결국. 저희가 이제 거의 신용카드가 실제 이제 막 발급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그러니까 대형 카드 회사나 그런 곳들은 다 저희 엔트러스트에서 생산하는 그 대형 발급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보안 쪽 영역으로 이제 확대하면서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되게 중요한 안전한 그런 그러니까 데이터 암호화, 안전한 사용 인증 분야까지 확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제목에서도 저희가 잠깐 봤듯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암호화랑 암호화랑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암호화 키 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키 관리를 잘 못해서 사고가 난 사례도 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암호화보다 더 중요한 게 키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암호화를 사실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키 관리가 반드시 필수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키 관리가 되지 않는 암호화는 단순한 인코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키 관리가 수반되어야만 안전한 암호화를 수행할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그럼 기존의 온프레임 환경에 피지컬 피지컬 머신 환경이랑 클라우드 환경, 즉 가상화 환경이랑 암호화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그러게요. 어차피 암호화는 동일할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점이 있나 보죠. 언뜻 생각하면 암호화는 그냥 파일을 암호화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클라우드도 기반은 가상화 환경이잖아요. 네, 가상화 환경에서의 암호화는 여러 가지 사실 기존에 없던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상화 환경으로 오면서 새롭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저희 회사의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특히 이제는 한 3년 지났지만 2018년도에 미국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 담당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기존에 이제 온프렘에 있던 환경들을 다 클라우드로 이제 옮겨갈 때 가장 보안에 큰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랑 퍼블릭 클라우드랑 두 개를 나눠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거의 동일한 랭크 항목은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둘 다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첫 번째는 불법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인가된 사용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했을 때 그게 가장 큰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는 모든 게 자기 그 바운더리 안에 자기 데이터 센터 안에 있던 것들을 이제 공공 클라우드나 아니면 네트워크 오픈된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옮겨갔을 때 오픈된 환경이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비인가된 접근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게 있고 뭐 신원 확인 뭐 이런 쪽 분야인 거겠네요. 인증이라든가 그죠? 접근 그쪽에 이제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거는 데이터 누출에 대한 우려였어요. 그렇죠. 중요한 데이터들이 점점 저장이 클라우드 쪽에 저장이 될수록 맞습니다. 사실 이를 노린 공격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이제 최근에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사실 추세 자체가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이제 클라우드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 센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 자기의 인프라를 다 클라우드로 벌써 옮겨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금융기관들도 제일금융권이나 제일금융권도 다 클라우드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민감 정보들,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이 오픈된 환경에서 올라갔을 때 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여러 가지 솔루션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암호화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필요한데 가장 기반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일단 암호화입니다. 뭐 꼭 클라우드 환경만이 아니라 암호화는 뭐 정보 보호의 기본이죠. 기본이자 필수 요소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호화는 누가 다른 의견을 줄 거 없이 필수적인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암호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를 저희가 살펴볼 건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비즈니스에서 어떤 도전 과제들인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방금 말씀하신 민감한 그 데이터가 담겨있는 워크로드들을 보호하는 것들 하나 있고 그리고 그 클라우드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컨피그레이션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컨피그레이션을 잘못하게 되면 아까도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비인가된 사용자들이 접근한다거나 예기치 않은 데이터 누출이 일어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사고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다 그 구성이나 설정을 잘못한 설정 오류의 문제였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자동화된 규제 관련 업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암호화예요. 암호화를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이 데이터를 한 번 암호화하면 다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암호화 키를 갱신해 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뭐 GDPR 같은 경우에도 네. 주기적으로 암호화 키를 갱신하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보안 담당자들이 그 주기에 맞춰서 네. 갱신해야 되거든요. 암호화 키를.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일일이 매뉴얼하게 그때 뭐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규제 관련 업무들을 자동화해 주는 것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방금 말씀 이렇게 규제를 준수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네. 한쪽에 그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그렇죠.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고, 뭐 또 다른 이유로는 혹시나 하나의 클라우드 그쪽 해당 사용하는 클라우드가 뭐 장애가 발생했다거나 네. 했을 때 고가용성 계속해서 서비스가 운영돼야 되는 측면에서 네.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보통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기업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도전 비즈니스를 하는 데서 도전 과제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은 기존과는 다른 기존 가상화 환경이랑 뭐 클라우드 먼저? 환경이든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가상화 환경 어떤 부분이 다를까라고 네. 생각하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제어권. 네. 그러니까 내 데이터에 대한 제어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한테 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왠지 나한테 내가 제어를 못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딱히 왜 정확히 뭐가 위협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사실 데이터는 왜 다 사용자 영역 아닙니까? 사용자 관리 책임 영역이죠, 원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약관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할 때 약관을 보시면 데이터 관리는 사용자 책임입니다라고 이제 약관에 써 있어요.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에서 왠지 기존의 환경보다는 내가 뭐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그래서 이제 기업 사실 뭐 개인 입장에서도 개인들 요새 클라우드 서비스들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네. 개인 입장에서 사실 나의 프라이빗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그 오픈된 클라우드에 저장하기에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물 개인이 그런데 기업들은 더 센스티브가 민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컨트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세 번째 제가 데이터 서버인티라고 써있는 데이터 주권이랑 또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그 두 번째 제가 써있는 모바일 V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그 암호화 데이터 자체가 물리적인 서버에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상화 환경에서는 이 데이터라는 거는 이 스토리지 자체는 얼마든지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라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B라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간편하게 옮겨갈 수가 있고, 그리고 A라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B라는 퍼블릭 클라우드로도 옮겨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각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자기 그 사용자들의 인스턴스를, 가상화 인스턴스를 익스포트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익스포트해서 다른 클라우드에 임포트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지 자체가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리고 요거는 멀티 클라우드랑도 또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냅샷, 제가 서스펜디드 파일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기존의 물리적인 암호화, 서버 스토리지 암호화는 단순히 암호화하면 그게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게 VM 가상화 환경에서는 단순히 파일만 암호화해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스냅샷이라는 걸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냅샷이라는 거는 그 당시 그 시스템이 동작하는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 내 데이터까지도 그야말로 스냅샷을 찍을 수 있는 거죠. 파일 형태로 남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스냅샷들이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다른 악성 사용자들로부터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면 당시 기록
보통 메모리 영역은 암호화가 안 되거든요. 네. 해당 그 당시 메모리에 올라가 있던 여러 가지 민감한 데이터들을 다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스냅샷에 대한 그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관리자 접근이라고 했는데 이 전체적인 VM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네. 그 각각의 VM들의 암호화된 그 데이터들을 볼 수 있으면 사실 안 돼요. 네, 왜냐면은 관리자는 관리자일 뿐이고 사실 그 각각의 스토리지에 대한 사용자들은 다 그러니까 애들 디비전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 사실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다 있잖아요. 오남용을 좀 네.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 네. 말씀인 것 같네요. 네. 내부자에 대한 위협이랑 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갔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의 그 관리자가 사용자들의 그 데이터를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디커미셔닝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하고 네. 내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 철수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내 데이터가 완전히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거를 확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또 남아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어떤 자기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 대한 그 백업본들이 자신도 모르게 여러 장들이 쭉 만들어지거든요. 왜냐면은 고가용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서비스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페일오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클라우드에서 알아서 백업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백업들을 다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느냐 네. 문제. 그리고 뭐 계속 설명해드릴 미스컨피그레이션에 네. 대한 문제. 그리고 멀티 테넌시라고 해서 뭔지 다들 아시죠. 그래서 보통 물리적인 하나의 스토리지가 네. 온전히 하나의 사용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네. 가상화로서 여러 개 쪼개져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제공이 되잖아요. 네. 물리적으로. 그럴 때 그런 만약에 그 하나의 가상화 사용자 중에 한 명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그래서 어떤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보통은 그 스토리지에 대한 포렌식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애기치 않게 내 데이터까지 다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 테넌시에 대한 고려 부분. 네. 그리고 비지빌리티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모니터링 측면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모니터링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가시성. 이런 부분들이 네.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이랑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네.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그런 가시성의 부재 이 부분이 오히려 첫 번째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려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가상화 환경에서 네. 어떤 것들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네. 보면 요 세 가지라고 저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제어권이라든가 소유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암호키 자체를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사용자. 그렇죠. 네. 또는 더 나아가면 암호키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암호화 솔루션까지 자기의 솔루션으로 자기 통제 영역 안에. 네, 자기 통제 안에서 자기의 클라우드 가상화 인스턴스를 암호화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는 크립토그래픽 멀티 테넌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자 권한이 따로 가져가야 되고 아까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네.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들마다 암호키를 따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트, 비용입니다. 사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절감이잖아요. 네.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융통성 있는 사용한 만큼만 사용한 만큼만 이제 과금을 하면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용이 너무 높게 되면 암호화할 때 그 클라우드로 가는 이점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초창기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죠. 오히려 클라우드 썼는데 너무 많은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 관리가 안 돼서 네, 요 비용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비용 절감 의미에서 이 암호화를 수행을 할 때 서비스 중단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면 서비스 중단은 곧 비용이랑 직결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무중단 암호화가 가능한 것인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저는 가상화 환경에서의 암호화와 암호기 관리 핵심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예. 네. 저희 그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서 말씀드렸던 암호키를 분리하거나 또는 암호화 자체를 분리한다는 네. 것이잖아요. 암호화를 분리한다는 거는 다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드파티 솔루션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도 다 제공은 하는군요. 네, 보통은 이제 다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요. 네. 그리고 뭐 VM웨어, vSphere 같은 경우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암호화 솔루션, 그러니까 서드파티 암호화 솔루션을 써야 되는 이유는, 써면 더 좋은 이유는 네. 일단 소유권에 대한 부분, 제어권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멀티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클라우드,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암호화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쪽 자기 서비스만 제공되니까요. 제공하니까요. 종속이 돼버리고. 네. 네. 그러면 보통 아까 클라우드 가상화 환경의 가장 큰 이점이 자유롭게 옮겨가는 거였잖아요. 네. 모바일 VM. 이 모바일 VM의 이점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네. 지원하지 못한다는 네. 말씀이네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자체 서드파티 암호화 솔루션을 가져가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세 가지 크게 이제 세 가지 저희가 플랫폼이 제품이 있어요. 네. 하나는 클라우드 컨트롤이라는 제품이고 네. 데이터 컨트롤 제품 그리고 키 컨트롤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클라우드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계정 관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네. 제가 이번 세션 암호화 관련된 네. 데이터 컨트롤과 키 컨트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데이터 컨트롤이 데이터 말씀하세요. 컨트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암호화, 네. 암호화 솔루션, 그러니까 그 VM의 인스턴스들을 암호화하는 파일 레벨에서 디스크 레벨에서 암호화하는 솔루션이 이제 데이터 컨트롤이고요. 네. 키 컨트롤은 위에 데이터 컨트롤에서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들을 관리해주는 KMS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키 컨트롤은 보통은 일반적인 KMS들은 다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물리적인 서버로 제공을 하죠. 네. 근데 저희 키 컨트롤은 가상화 환경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VM 이미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키 컨트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그 데이터 컨트롤, 키 컨트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저희 데이터 컨트롤에서 키 컨트롤도 포함하여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데이터 컨트롤에 KMS 자체, 키 컨트롤 KMS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키 컨트롤 별도로 안 써도 되나요? 데이터 컨트롤 사실 구매를 하시면 네. 키 컨트롤은 보통은 필요가 없죠. 굳이 따로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네. 키 컨트롤만의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면 Kmip을 지원하는 부분들. 네, Kmip을 일단 Kmip. 또 네. Kmip이 뭔가요? 이거 항상 이 키 관리에서 저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그 표준 기술이죠. 네, 맞습니다. 표준 기술이고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키를 KMS 서버로부터 이 키를 필요로 하는 엔드포인트까지 네. 안전하게 옮겨주는 프로토콜이 표준화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KMS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키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키 네. 컨트롤에서 저 기능을 제공한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데이터 컨트롤은 저희가 자체 암호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체 암호화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네. 그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솔루션을 사용한다거나 네. VM웨어 vSphere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솔루션을 사용했을 때 네.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네. 저희 암호화 솔루션은 사용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키 관리만 하고 싶을 때 별도의 KMS에서 보통 이제 다 각각 VMware, vSphere도 그렇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그렇고 서드파티 KMS들을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런 키 관리만 하고 됐을 때는 키 컨트롤만 구매하셔도 되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데이터 암호화 기능을 이용할 때
때, 네. 예, 그리고 네. 키 관리는 엔트러스트 네. 솔루션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데이터 컨트롤에서 키 관리 기능이 통합돼서 제공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도 저 K-MIP 기능이 지원이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디세이블 돼 있어요. 비활성화돼 있고. 근데 활성화는 할 수 있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라이센스를 통해서 K-MIP 기능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K-MIP 기능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마 좀 이따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들, 네대, VM웨어, vSphere, 그냥 VxLab, Pbot, Nutanix 이런 그 HCI 관련된 그 플랫폼들이 서드 파티 KMS를 지원하기 위해서 KMIP들을 지원을 해요. 네. 그래서 KMIP을 지원을 해야지만 그 KMS들을 이런 플랫폼들이랑 연동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표 오른쪽에 네, 벤더들 이름이 나와 있네요. 네, 저희 근데 KMIP이 표준이긴 한데 네. 보통은 이제 반드시 표준과 똑 떨어지게 구현을 안 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벤더사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동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 정식으로 인증이 좀 필요를 해요. 네. 근데 저희 그 키 컨트롤은 이런 저희 오른쪽에 보여주는 제품들은 다 연동 테스트가 됩니다. 네. 완료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데이터 컨트롤, 키 컨트롤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네.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사용자 그 어드민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이 있고 워크로드들이 있고 하이퍼바이저 하드웨어 이렇게 구조도가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키 컨트롤, 오케스트레이션 되는 부분은 이제 자동화된 어떤 구성이나 관리를 해준다는 부분을 네. 있고 이걸 키 컨트롤 KMS를 통해서 해준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 KMS랑 연결된 워크로드들, 실제 VM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 있는 이 VM들을 저희 데이터 컨트롤을 통해서 암호화를 해주는 건데 네. 이때 암호화는 저희 에이전트 방식 기반으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워크로드에서 키 컨트롤과 연결되어 있는 워크로드들은 저희 키 컨트롤과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워크로드에서 바로 에이전트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무겁진 않나요, 에이전트가? 아니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네. 몇 메가 프로그램 크기도 상당히 작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성능을 위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ASNI라고 해서 인텔에서 AS를 하드웨어적으로 가속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암호화를. 저기 써 있네요. 네. 끝에서 두 번째. 네. 하드웨어 가속 암호화. 네. 네. 그 하드웨어 가속 암호화 기능도 제공을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암호화에 있어서 암호화 오버로드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성능 문제도 없다. 예.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에이전트 기반의 방식이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저희는 리눅스와 윈도우 환경에서는 네. 다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사용자 경험이 똑같다는 다 거죠. 똑같다는 거죠. 네. 퍼블릭 클라우드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네. 이게 중요하죠. 네. 일관된 경험. 예. 네, 맞습니다. 일관된 경험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키 컨트롤을 저희가 이제 웹 GUI를 제공을 하거든요. 웹 네. 방식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네. 그 동일한 키 컨트롤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든 클라우드 환경, VM 환경들을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암호화를 할 때 가장 제가 또 아까 강조한 부분이 무중단 부분이었어요. 네, 그렇죠. 사실 VM웨어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그 자체 암호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네. VM을 내려야 돼요. 즉 서비스 중단을 시켜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중단한 다음에 네. 암호화를 한 다음에 다시 올려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고 이걸 막으려면 또 거기에다 HA를 또 추가 구성을 해야 되고 복잡하군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데이터 컨트롤은 그런 중단 없이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마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 AWS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마존에서 제공한 EBS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무중단 그 암호화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이 보통 아까 키갱신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모든 그 컴플라이언스들이 키갱신을 요구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키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키를 갱신하는 건 보통은 기존이 암호화되어 있던 거를 다시 복호해서 새로운 키로 다시 암호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그리고 보통은 예를 들어서 VM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면 중단을 해야 돼요. 결국은 다시 암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 데이터 컨트롤은 키 컨트롤은 이런 암호화 중단 없이 사용 서비스 중단 없이 밑단에서 자동으로 이제 계속해서 리키를 키 갱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실제 이제 기존 키랑 새로운 키랑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워킹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저희 그 암호화 자체가 어떤 레벨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살펴보시면 커널 레벨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 그러니까 디스크 드라이버 레벨에서 암호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뭐 특정 파일 레벨, 뭐 폴더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윈도우 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이런 거 이제 그 드라이브 방식, 드라이브 대상으로 암호화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좀 드라이브 또는 파티션 라인으로 저희는 암호화를 하고요. 당연히 이 암호화는 사용자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는 부트 파티셔닝까지 부트 파티션까지 암호화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파일 레벨 암호화 같은 경우는 부트 레벨은 암호화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부팅이 돼야 되는데 부트 레벨이 암호화됐으면 부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왜냐면 이게 VM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암호화를 할 때 부트 파티션은 따로 생성을 하고 기존의 부트 파티션은 다 암호화를 포함해서 모든 해당 그 파티션들을 다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굳이 부트 파티션까지 암호화를 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아까 어드민 액세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호화를 하게 되면 해당 사용자만 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권한 제어가 가능하군요. 권한 제어가 그러니까 이게 왜 당연히 패스워드 뭐 입력하고 막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면 아까 스냅샷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보통 VM이 올라갈 때는 이 스냅샷 파일들이랑 그리고 서스펜드 된 파일들이랑 같이 올라가거든요. 당시 그 VM 인스턴스가 종료됐던 환경이랑 동일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당시에 메모리에 있던 내용들까지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 부트 권한이라는 건 결국은 당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권한까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애저든 AWS든 그냥 vSphere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저희가 그런 거 상관없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동일한 기능들을 다 제공한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제공하나요? 안 나와 있어서요.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데이터 컨트롤은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키 컨트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플랫폼도 제공하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막 국내에서 이제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업체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인수한 영역이죠? 이제 막 국내에서 서비스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막 곧 지원이 이제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성도예요. 일반적인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보여주신 부분이 다른 것보다도 키 컨트롤이 저희가 KMS라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이 KMS 여러 개 4개가 띄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중화 구성이거든요. 굳이 KMS를 왜 이중화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왜냐면 이 KMS에서 주기적으로 그 워크로드랑 통신을 해요. 그 적법한 사용자가 이 워크로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이 KMS가 죽어버리면 그 해당 암호화된 그 파티션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수 그렇죠. 예.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혹시나 KMS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예. 그리고 혹시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장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데이터 센터에 분리해서 이 저희 키 컨트롤이라는 KMS들을 분산해서 이중을 해놓는. 네, 가용성하고 안정성을 네, 높이는 방안이네. 네, 방안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보통 DR을 뭐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DR 운영하듯이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배치를 해도 자동으로 서로 싱크를 맞춰요. 싱크를 맞춰서 일관된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데이터 컨트롤에 대한 암호화 부분을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키 컨트롤만 가져오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K-밉을 지원을 해야만 여러 뭐 HCI 플랫폼들이나 네. 아니면 vSphere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들의 KMS 역할, VTPM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VTPM이라는 그 KMS 역할도 이 K-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K-밉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 하는데 보통 K-밉을 저희 그 키 컨트롤이라는 이 KMS는 핍스 레벨 1이에요. 근데 가끔 핍스 레벨 3를 요구하는 이제 레귤레이션이나 네. 더 높은 등급이죠. 네. 예. 좀 더 높은 보안 등급. 그러니까 네. 하드웨어 레벨에서 키를 무조건 관리해야 된다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HSM이랑도 연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SM에는 연동이 되게 되면 실제 이제 보통 이제 KK를 보통 KMS 관리해서 하는데 네. 이거 HSM을 통해서 이런 KK를 생성해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엔실드 HSM이 엔트러스트가 제공하는 HSM 솔루션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엔실드 HSM이랑 당연히 자사 HSM과 네. 연동이 되고요. 혹시 다른 벤더의 HSM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연동하는 부분이 P11이라고 해서 네.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동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표준 PKSS11을 지원하는 HSM 다 지원하거든요, 사실. 네, 시중에 나온 모든 네. HSM 다 연동할 수 있다. 연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다른 부분보다도 K-밉에 연동되어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미타닉스나 피봇이나 VxRail이나 VMware, vSphere, vSAN, 뭐 몽고DB, 네뎁 여러 가지 벤더 K-밉 기반으로 다 지원한다. VM 기반의 플랫폼들이랑 다 저희가 이미 다 연동이 되어 있고 네. 공식 인증도 받아 있는 상태고요. 네. 네. 그리고 HSM이랑도 연동 가능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좀 이야기를 옮겨볼게요. 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BYOK 이야기를 많이 해요. BYOK는 이제 Bring Your Own Key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예, 제어권을 가져오기 문제인데, 위해서 예. 네, 맞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마다 KMS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KMS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커스터머 마스터키라는 것들을 생성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사용자가 좀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 믿고 가는 거긴 한데 좀 불안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내가 CSP에서 만든 키가 아니고 내가 만든 키를 내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고객도 많고요. 또는 네. 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키를 CSP에 올리고 싶고요. 네. 또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고객들은 동일한 암호화 키를 사용하고 싶어서 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키를 클라우드에 옮기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브링 유 온 키라는 건 자기가 온프렘에서 만든 키를 네. 클라우드로 옮기는 걸 옮겨가는 걸 말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브링 유 온 키 개념이 한계가 뭐냐면 한 번 옮겨가면 그 다음부터는 제어권은 사실은 다 CSP가 다 가져가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내가 생성한 키가 CSP에 올라가긴 했는데 CSP에 올라간 이후로의 제어권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져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네. 단순히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고 네. 실제 라이프 사이클 전반의 관리 자체를 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KMS에서 내가 가져가고 싶다.
키 생성부터 폐기까지. 네, 생성부터 폐기까지 키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관련 관리를 내가 갖고 있는 KMS에서 관리를 하고 싶다. 네. 사용은 클라우드에서 되지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MYOK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네, M이 뭔가요? 네. Manage Your Own Key라고 해서 직접 관리. 네가 관리해라.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키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다 사용자의 KMS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KMS는 저희 키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 키 컨트롤에서 사용자 그 클라우드에 사용하는 그 CMK라고 해서 커스터머 마스터 키를 네. 사용자 키 컨트롤 KMS에서 키 라이프 사이클을 다 해줘요. 네. 키 로테이트 그러니까 계속 순환부터 그 서스펜드 잠시 보류했다가 다시 복귀시키고 키를 폐기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 키 로테이션 같은 거는 또 자동화 기능까지는 특정 주기마다 키가 자동으로 로테이트 되게끔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 그 키 컨트롤 통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키에 대한 제어권과 소유권 온전히 사용자한테 넘어가는 거고요. 네, 아까 보여주신 그런 제한적인 제약 사항들이 해소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라가는 내용인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키를 온프레미스 랩핑해서 랩핑된 키를 다시 랩핑 키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랑 사전 연동된 사전에 협의된 랩핑 키로 사용자 키를 랩핑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장비에 현재는 이 BYOK를 넘어선 MYOK 같은 경우는 현재는 AWS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AWS만 저희가 넣었는데 저희가 올해 말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이걸 다 지원이 될 예정이에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애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부분을 사용자한테 사용자 관리로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VM웨어 환경에서 VM웨어 vSphere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 제품이 첫 번째 타겟은 퍼블릭 클라우드 이전에 VM웨어 vSphere였어요. 그래서 사실 vSphere를 사용을 하시면 저희 그 제품이 이미 연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따로 연동하실 필요 없고 뭐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이미 다 컨피그레이션에 저희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간편하게 vSphere의 암호화 기능을 사용할 때 KMS를 사용할 때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저희 제품을 연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vSphere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vSphere뿐만 아니고 vSAN도 저희 거랑 연동해서 그 암호화 키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뭐 그러면 과연 키 컨트롤만 사용하는 거라, 그러니까 즉 vSphere에서 내장된 기능과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내장된 암호화 기능이랑 키 컨트롤을 사용하는 부분이랑 아니면 암호화까지 다 저희 데이터 컨트롤을 사용하는 부분이랑 비교한 부분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그 암호화 분리를 위해서 사실 데이터 컨트롤을 조금 더 권장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데이터 컨트롤도 같이 사용하는 거를 좀 더 권장을 드리고 또 하나의 저희 데이터 컨트롤 권장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무중단 키예요. 아까 비용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비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무중단 암호화. 저희 데이터 컨트롤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뭐 vSAN이나 VMware vSphere에서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서나 데이터 컨트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 사례, 유즈 케이스 당연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국내 사용 사례는 아직 없어요. 아직 없나요? 왜냐면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네. 아직 저희랑 동일한 컨셉의 제품이 없기도 해요. 이 하이퍼바이저 경쟁사가 없나요? 네, 맞습니다. 경쟁사라고 하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 VM 자체 암호화 기능이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 제공하는 암호화기능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 네. 경쟁사 아닌 경쟁사. 그럼 기존의 키 관리 시스템 제공하는 업체들은 아직 클라우드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을 못 하나요? 아니요, 모든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키 관리들은 다 키 컨트롤 같은 키 컨트롤 같은 기능들은 다 여러 업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다만 데이터 컨트롤의 기능들. 데이터 컨트롤. 네, 데이터 컨트롤 에이전트 방식의 VM의 디스크 레벨 암호화는 아직은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이 사용 사례 조금 설명 네.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뭐 자세하게는 몰라요. 미국 쪽 규제 사항이라서. 근데 이제 공공기관, 미국 공공기관 쪽, 특히 군 쪽에서 네. 군 쪽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근데 보안 요구사항. 네, 보안 요구사항에 이제 저런 CCRI. 보안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그 군 쪽도 다 VM의 기반에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써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는데 그 브리스피어로 구축이 되어 있나 봐요. 뭐 제가 직접 구축을 한 건 아니까 브리스피어로 네. 되어 있는데 이 브리스피어를 암호화를 할 때 이제 저희 키 컨트롤을 연동한 사례가 있고 네. 사실 뭐 헬스케어라든가 다 거의 미국 사례죠. 그쵸. 월마트라든가 네. 월마트도 마찬가지.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컨트롤 통해서 자체 암호화를 다 저희 데이터 컨트롤을 통해서 암호화를 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같은 경우도 은행, 은행권 같은 경우도 다 저희 데이터 컨트롤을 통해서 암호화를 하는데 예. 보통 이 규모들이 VM에 한두 개가 띄워져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뭐 몇만 개가 올라가 있어요. VM들이. 네. 그래서 이 VM의 하나하나의 키 관리라든가 네. 전체적인 암호화를 별도로 가져가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관리적인 네.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일관된 인터페이스로 모든 VM들 여러 개 수만 개 인스턴트를 암호화할 수 있고 저비용으로 암호화하고 무중단위고 이렇게 그리고 권한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제공하는 솔루션은 아직은 저희 하이트러스트 그 인터스트 데이터 컨트롤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국내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네. 지금 혹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데이터 암호화와 키 관리, 그리고 또 서드 파티 그냥 솔루션으로 네.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런 조사 결과나 이런 게 있나요? 꼭 국내 사례는 아니어도 사실 네. 데이터 보안이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에 이런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이런 기술들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저희 서베이 자료를 사실 찾아보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근데 사실 금융기관만 하더라도 요새 금융기관들이 많이 클라우드로 맞습니다. 옮겨가고 있으니까 중요한 업무까지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네. 암호화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암호화를 안 하면은 사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갈 수가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암호화는 일단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업의 IT 업무 환경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점점 더 많이 이전됨에 따라서 이런 보안은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물리적인 암호화 솔루션을 기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고객들이 많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를 VM 가상화 환경으로 옮겼을 때 기존의 암호화 솔루션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권한 분리라든가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만 드렸지만 정족수 개념도 사실 그러니까 투팩터 인증이라든가 정족수 개념이라든가 몇 명 이상의 인증을 거쳐야만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빌리티 때문에.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존의 암호화 솔루션을 쓸 수 없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인트러스트의 데이터 컨트롤이나 키 컨트롤을 통해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사실 이거 저희 제품 되게 쉽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뭐 특별히 매뉴얼로 만들 것도 많지가 않아요. 그냥 오프 더 셀프 형태로 그냥 에이전트 방식이라서 에이전트 바로 설치하고 저희 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정책 뭐 복잡하지 않은 정책들 이 디스크 드라이브에 누구만 어떤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정책 관련 접근 관련된 그런 네. 뭐 정책들 간편하게 좀 해주고 그냥 디스크 지정해서 암호하고 네.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당히 쉽습니다. 기존의 암호화 제품들에 비해서. 네. 혹시 뭐 네.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면서 이런 암호화 관리, 키 관리까지 네. 고민이셨던 분들, 그런 네. 담당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네, 네. 저도 도움이 네. 되셨길 바랍니다.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좀 뭐 엔트러스트에 뭐 관련해서 네. 좀 뭐 강조하고 싶거나 뭐 정리한 차원에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많은 기업분들이 지금 고민들이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뭐 단순히 암호화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서도 암호화만큼은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키 관리에 있어서 단순히 VM 키가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왜냐면 저희 기본적으로 HSM 회사이기 때문에 네. 키 관리에 있어서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방문을 드려서 뭐 같이 논의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이런 솔루션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좀 더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설문지 안이나 혹시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장시간 발표하셨는데요.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